예, 모쪼록, 예, 축하드리고요. 당시에는 전하지 못했던 축하 말씀 영상으로나마 축하드리고, 아마도 본인께서도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건 모르셨을 거예요. 리스펙합니다. 불과 8년 만에 이렇게 금액이 또 오를 것까지 예측하셨겠죠. 예, 다 예측하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오늘은 뭐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그냥 알아두시면 조금 흥미로울 만한 조금 가벼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제 경매건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조금 주제가 좀 무겁게 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결정타로 무거운 주제를 하나 다뤘잖아요. 예, 이 주제를 다루고 나니까 바로 그냥 데미지가 이렇게 불도 많이 올라오고 공격도 좀 많이 하시고. 아이고, 무서워라.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고요. 저는 계속해서 좀 초보자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을 현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저격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그렇고요. 좀 어두운 건 좀 가고 밝은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호기심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도 하고 실선 표시도 하고 했는데 다 아시죠?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연예인입니다. 이분과 제가 2012년도에 이 청담동 고급 빌라 경매건에서 한번 이렇게 딱 맞닥뜨렸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집이 제 집으로서 들어간 건 아니고 저 한참 이제 경매 법인회사에서 도와드릴 때였으니까 도와달라는 분 의뢰로 해서 마주쳤었죠. 그 당시 얘기를 실사례로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또 흥미로우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보실까요? 예. 어떤 집인지부터 보실게요. 이 집이거든요.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아마 직접 본인께서 집을 소개하신 영상도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집이다. 청담동에 있는 실평수 내부 한 50평 정도 되는 전형적인 고급 빌라. 이런 집이 과거 2012년도에 경매에 나왔었거든요. 이 집이. 예쁘죠? 예. 이때 이제 이 건을 낙찰받고 싶다고 의뢰를 주신 분은 요거를 꼭 받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좀 욕심을 내고 눈독을 들이셨던 그런 집이셔서 저도 좀 많이 조사를 했었어요. 현장만 한 3번 정도 갔었고 요 1층에 입구 들어가다 보면 왼쪽이었나? 그쪽에 경비실이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 분하고도 수다라면 수다고 정보조사라면 정보조사고 처음에는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2번, 3번째 찾아가니까 여기 뭐 연예인 누구누구 산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 연예인 분이 이 빌라에 아마 전세 세입자로 살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경비원 분이 이제 그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다 생각이 나요. 그 인상 깊었던 게 인성이 굉장히 좀 좋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꼭 먹을 거를 들고 오셔가지고 경비원 분들한테 이렇게 좀 고생하신다고 하시면서 주신다고 좀 예의 바르고 굉장히 좀 인성 좋은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래서 이게 뭐 타임라인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때쯤이 아마 악성 댓글이 되게 많았었던 때 침체기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근데도 그렇게 주변 분들한테 잘하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대단하다라고 생각만 했었지 이 건에 입찰에 들어오실 줄은 진짜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고급 빌라와 고급 아파트는 조사하는 방식에서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이라 하면은 이 고급 아파트는 나중에 누가 입찰에 들어올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하면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번, 3번 찾아가면서 혹시 뭐 이 경매건에 대해서 뭐 관리비를 물어본 사람이라든지
예, 뭐 주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찾아갔던 거였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네, 이 빌라 안에서는 그런 사람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꿈에도 생각 못 했었죠. 이 연예인분이 입찰에 들어오실 거라고는. 그리고 당시에 분위기도 좀 안 좋았어요. 경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얘는 좀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일단 초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당시에 제가 경매 브리핑 자료로서 만들었었던 자료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경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2012년도 그 당시에 경매를 주 업으로 삼았던 체크남은 어떤 브리핑 자료로서 고객한테 보여줬을까? 그게 아직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예전 어렸을 때 일기장을 꺼내는 것처럼 그게 좀 낯이 뜨겁기도 하고 워낙 예전이니까 8년 전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그때는 그랬으려니 그렇게 좀 봐주세요.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본 내역 12년도에 12억짜리가 7억 6,800까지 떨어졌다. 전용 면적 49평짜리고 매매 시세는 당시에 체크남이 딱 10억으로 정해서 입찰을 들어갔던 거죠. 외부 사진, 구조도, 배치도 해서 지도, 권리 분석적인 내용들. 여기 보면 뭐 이런 코멘트 조금 있죠. 소유자 점유, 인수할 임차권 금액 없음, 미납관리비 400만 원 정도 밀려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례 분석 들어가죠. 단지에서 진행됐던 낙찰 사례들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요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죠. 몇 동 몇 호는 당시에 10억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리트 없다고 이렇게 써놨죠. 시세 차익은 6천만 원 정도. 또 한 건 뭐 유사한데 가격도 이렇게 좀 잘 받았다. 훌륭한 내용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서 또 코멘트를 했고, 실제 시세, 부동산에 당시에 나와 있었던 시세들, 11억, 10억 5천, 전세는 6억, 렌트는 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세를 10억으로 책정을 했다. 이제 또 인근 지역 낙찰 사례 가죠. 청담동 지역에서 보통 몇 명이 입찰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분위기 같은 것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매매 시에 소요되는 비용 10억으로 정했죠. 10억이면 등기 비용 이렇게, 중개수수료 이렇게 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입찰 금액별로 낙찰이 되면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느냐. 그래서 요 정도 수준, 요 박스 수준이 거의 예상 가능한 낙찰 범위이고, 요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을 하냐. 체크남은 그러면은 요렇게 나라면 이 금액 쓴다. 요 금액 써서 낙찰이 되면 요렇게 시세 대비 차익은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8억 6,700은 보통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승률을 감안해서 제시를 해드렸냐면 80% 정도 승률. 요 73%, 요 박스의 맨 윗칸이 승률 90%, 80%, 7, 6, 50% 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래서 이제 이 꼭 받고 싶으신 분은 이 박스보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아 가시고, 욕심 없다. 뭐 다음 건 또 볼만한 게 있다. 그러면은 굳이 이 안에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럼 또 이 낮은 금액 뭐 이런 7억 6,800 최저가로 뭐 이렇게 입찰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고스란히 온전히 이 대행 의뢰를 주신 분들이 결정을 하시던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8억 6,788만 원 승률 80% 금액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땠다고요? 꼭 받고 싶다고 하셨었고, 처음부터 무조건 얘는 받겠다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이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얼마를 쓰셨냐? 사례를 보러 가시죠. 여기 차순위 보이시죠? 차순위 8억 7,287만 9,990원. 예, 요 금액 쓰셨어요. 2등 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금액보다도 더 쓰셨죠? 입찰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4명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강남구 청담동 양 이분이 입찰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또 우연찮게도 딱 이 중앙법원에 가면 의자가 극장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쪽 좀 뒤쪽에 앉는 편인데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또 앞자리였어요. 이분들이. 이 연예인분이 직접 오시진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중장년층 되셨던 분이시고 또 성씨가 양가셨던 분이었던 걸로 봐서는 아마도 아버님이 대리 입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담동 이제는 이름 밝힐게요. 양미라 씨의 대리인 누구누구 씨 해서 당시에 낙찰을 8억 8,888만 원에 받아 가셨다. 그리고 저희는 씁쓸하게 돌아서야만 했죠. 그리고 이 입찰 의뢰를 주셨던 분과 저와의 인연도 그때를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매매시장으로 가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잘 받으셨어요. 예. 전 진짜 놀랬어요. 이 금액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받으시려고 한 거죠. 당시에는 좀 속이 굉장히 좀 쓰렸지만 결과적으로 경매는 욕심을 제일 덜 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 시세 대비 차액을 제일 조금 가져가고 내가 욕심을 제일 덜 내겠다. 나는 조금만 먹더라도 좀 높게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엔 1등을 하는 거거든요. 잘 받으셨어요. 네, 잘 받으셨는데 당시에만 잘 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8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시세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시세 어느 정도인지. 여기 나오네요. 2020년 거 다 19년이라서 20년 거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거 맞죠? 전용 면적 49평짜리. 모쪼록 축하드리고요. 당시에는 전하지 못했던 축하 말씀 영상으로나마 축하드리고 아마도 본인께서도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건 모르셨을 거예요. 리스펙합니다. 불과 8년 만에 이렇게 금액이 또 오를 것까지 예측하셨겠죠. 다 예측하셨을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본인 주위에 그런 경매 매물들까지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괜히 이렇게 잘 되신 게 아닐 거예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중간에 또 악플로 고생도 하시다가 다시 또 재기하셔서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에는 본인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괜찮았다, 흥미로웠다, 이런 주제 괜찮다 하시면은, 그러면은 좀 댓글에다가 이렇게 좀 말씀을 주세요. 제가 예전 사례들도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이 알아두시면 흥미로울 만한 정보를 체크한 체크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